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익방송, 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소장님, 예. 지난주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예, 식구들끼리 회의해서요. 일부 기부하고 3인 가족 기준 80만 원 세대주가 받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저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았는데요. 그 국가가 주는 것도 받고 경기도가 주는 것도 따로 받으셨죠? 네, 경기도에서 주는 거, 수원시. 수원에서도 주는 거. 네. 제가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머리를 볶았잖아요, 그 돈으로. 아. 파마가 잘 나오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볶았더니.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보니까 이렇게 문자로 얼마 딱 이용했다. 날라오니까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 사용도 선불카드도 있고 지류 상품권도 있고요.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도 있어서 골고루 정할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 잔액을 영수증에 통지해주거나 문자로 알려주니까 또 이 가게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사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사후에도 네. 통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제가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마냥 반갑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5월 첫 주말부터 시작된 클럽발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이태원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구봉기 소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이태원 오면 안 된다. 이태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호도가 되고 무슨 이태원 발입니까? 이태원 발. 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태원 괜찮니? 친구들이고 뭘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지금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3차 감염으로까지 번지면서 이태원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럽발 확진자가 나온 곳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지금이 주말 오후 시간인데요. 평상시라면 원래 사람들로 붐벼싸일 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이 한산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면서 둘러보니까는요, 문을 아예 닫았거나 휴업 상태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둘러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았네요, 다 닫았어. 가게 이렇게 오래 닫아놓으면 관리 안 돼가지고서 이거 봐, 임시휴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이거든요. 혹시라도 휴업인 줄 모르고 방문하신 손님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셀카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나중에 재오픈할 때 그걸 보여주면은 서비스를 주겠대요. 이거 한 분이라도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우면 이러겠어요. 가게 문을 열면 뭐예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TBS TV민생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다가 보니까 삼각 공실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뭐 가게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가 아니라 요즘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태원 거리가 완전히 지금 뭐 사람들이 인적이 완전히 정막강산이에요.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이런 건도 있나요? 그런 건이 당연히 있죠. 아. 저희가 미국에서 오신 분을 계약을 해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돈을 계약금을 날렸어요. 왜냐면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건물주분들도 이제 건물 내놓으셨는데 안 나가니까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 세입자가 존재해야 건물주도 존재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뭐 한 달 안에 이게 정리가 된다, 2달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저는 한 30년 해봤어요. 저는 여기서 IMF도 겪고 이라크 전쟁도 겪고 별거 이태원 지하철 공사할 때도 겪고 다 겪었어요. 이태원 지하철 공사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클럽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매출을 한 100 정도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매출은 어느 아예 정도? 없어요. 아예. 제로예요? 예, 아니 진짜 맹세인데 제로예요. 아, 오던 분도 저 가수분들도 저 해놓고 안 찾아가요. 왜냐면 딜레이 됐다고. 하티북인데 외국인들도 아예 저희가 제일 적격탄이에요. 웨딩 촬영인데 웨딩. 이거 손님이 결혼한다고 부탁한 거예요? 단체복도 지금 안 찾아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는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게 다 돈인데. 들고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한두 벌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벌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는다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파는 건 이렇게 코가 콩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없잖아요. 어머나, 어떡해. 진짜라니까 이러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게 임대료 같은 거 이제 정리하고 인건비 같은 거 했는데 네. 이제 또 바닥이 또 난 거예요. 이태원 막 이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문 닫은 집도 있고 심지어 뺀 집도 있고 저 아는 지인도 문 닫아버렸어요. 뺀다고. 이태원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마비라고 봅니다. 저는 매출 자체도 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90% 정도가 빠진 상태고요. 매출이 90%가 매출 빠졌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3개월 정도가 넘어간다면은 어렵지 않겠나. 어제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너무 없는 관계로 네. 약간의 보슬비를 맞으면서 거리를 봤을 때 그 시간이 한 7시 반, 8시인데도 불구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음식거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태원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가 이태원 메인 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이런 거리인가요, 여기가? 아, 전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이태원의 이 세계 음식거리 모습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고 생활 영위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야, 재난. 이태원 클럽이 아니라 클럽인 이태원이라는 거죠. 그 이태원에는 보시다시피 세계 음식거리와 그다음에 퀸원거리, 앤틱 가구, 그다음에 쇼핑, 전통적인 쇼핑타운이 있는 여러 가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클럽은 지금 10개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전체를 갖다가 지금 대표하는 것처럼 이태원 전체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지론지처럼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이태원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건 우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태원의 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여기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태원의 영광은 다시 올 것이다. 네, 다시 옵니다. 클린 이태원 화이팅! 클럽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태원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태원에 대한 낙인이 사라져서 우리 이태원 상인분들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원 중소상공인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들도 보는 내내 불편하네요. 클럽발 이 감염 사태가 빨리 바로 잡히면 이태원도 다시 희망이 피어오를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클럽발 코로나 쇼크. 자,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일이 개학이잖아요. 제대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가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님, 그리고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허양 교수님 두 번째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클럽발 코로나 사태 이렇게 좀 잡혀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제 백병원이 시내에 있어서 환자도 많이 온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 네, 관련해서 이제 검사 받으러 오실 분들 좀 많으셨고요. 예.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 누진 확진자 수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오늘 오전까지는 187명이었는데 네. 오후 6시 기준 발표를 보니까 2명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태원을 다녀간 군포 33번 확진자랑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이 방사선사여서 지금 이제 국민안심병원 용인 강남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200명이 이동 금지가 되고 4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출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더불어서 이태원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얘기는 됐지만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삼성병원에서 간호사 4분이 확진을 받아서 지금 접촉한 277명 정도가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조사를 위해서 18명 정도로 파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개학 하루 전에 이렇게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네. 학부모님들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저희가 개학 준비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이태원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얼마나 심각한가요? 오늘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네. 저 가서 이 생각했어요. 이게 서울 속 작은 대구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화면에도 나왔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저희가 4시에 제가 가서 촬영이 끝난 게 한 6시쯤 됐거든요. 저 때 원래 사람 미어 터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주 텅텅 비어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직원분들이 밖에 다 나와 계셔서 쳐다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기 있으면 안 손님 되겠다. 언제 오시나 이렇게.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네.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이태원 클래스 흥행했잖아요, 드라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특수놀이겠다 기대 잔뜩 했는데 웬걸 이번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완전 너무 힘들어졌다. 근데 한편으로 좀 화도 내시더라고요. 네. 왜 이태원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낙인 효과를 주냐. 예. 아까도 우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클럽은 극소수다. 클럽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 장사 안 된다 하면서 좀 분노도 그러니까요. 표하시더라고요. 클럽을 조심해야지 뭐 그 떨어져 있는 그 상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방역에서도. 맞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데가 이태원 말고도
또 네.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태원 이제 클럽을 다녀오고 나서 확진을 받은 20대 남성이랑 2차 이제 감염된 20대 여성이 부천 지하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갔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지하 상가에 손님도 많이 끊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평역 지하 상가가 이제 그런 손님이 눈에 띄게 좀 줄었고 네. 여기 사실 지난 2월에 대구 그 신천지 관련해서 교인이 방문했던 것 때문에 막 손님이 급감했던 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사실 방역당국 보고에 따르면 방문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이제 걱정이 되셔서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속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동선이 사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동선이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런 경제적 타격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 중소기업벤처구에서 코로나19 확산되고 나서 그러니까 올해 2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이랑 그다음 전통시장 220곳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되고 나서 전후의 매출을 계속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클럽발 코로나 사태 발발한 게 5월 7일이에요. 네. 5월 첫째 주인데요. 5월 첫째 주 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가 매출액 감소 비율이 첫째 주가 53.8%였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64%로 다시 악화된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하면서 조금씩 나오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태원 문제 등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태원 네. 클럽 사태, 그다음에 부천 나이트클럽 사태, 네. 뭐 이런 밀집 공간 또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더 끼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네. 말씀 더 드리자면 아마 네. 저는 다음 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가 되면 좀 살아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초두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한 긴급재난 그렇죠. 지원금. 네. 네. 예. 기대합니다. 교수님 네. 이게 확진 양태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이제 좀 사회적 거리도 약간 네. 사람들이 헤어졌을 때 그때 그쵸. 많이 이제 여행 다니시면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주는 것 같고 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주로 확진자 분들이 보통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활동량도 많고 많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20, 30대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분들이 갔던 데랑 겹치지 않을까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보고가 또 3차 감염에 이어서 4차 감염까지 생기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약간 사회활동을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공개하는 확진자들의 동선, 시간, 날짜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장소를 방문하셨던 분은 이 관할보건소나 1339에 전화를 하셔서 진단검사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이번 이 클럽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예전에 우리 신천지발 네. 이 코로나 감염 사태랑 뭔가 좀 상황이 비슷한 점이 또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이 확진자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또 방문자를 특정하기가 본인이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방문자를 확실하게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며칠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초 되게 우려를 크게 했었죠. 또 확진자 중에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백화점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분들, 뭐 콜센터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일반 분들이 마스크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빨리 이제 그 확진자 동선도 공개를 하면서 의심되는 분들도 병원도 찾고 하면서 아무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덜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다행히 또 144명 이상 접촉한 관리사분 같은 경우에도 일할 때 항상 마스크를 쓰셨다고 해서 접촉자분들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람 많은 데를 갔던 분들은 본인이 직장에서 일할 때랑 이럴 때 모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태원은 신천지와 달랐다 이런 분석과 보도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구수님 보니까 이제 일부 클럽이나 또는 이제 뭐 나이트클럽일 수도 있는데 그 방문자들이 이렇게 적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허위로 적은 분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결국 추적이 안 되고 문제가 되니까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또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사업자들이나 그렇죠. 일하는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청원도 올라왔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이런 조치들은 뭐 불가피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다음을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재밌었던 게 사실 이번만큼 정부가 믿음직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특히 행정 영역에서 민첩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특히 지자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자체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발휘해가지고서 아까 유흥업소 직원분들 생계 같은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방문자가 특정되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그 클럽발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도 방문자가 특정되지 않아가지고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거를 또 그분들이 직접 수기로 적으라고 했더니 어떤 피치 못할 이유들로 제대로 적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자체들이 그러면 아이디어를 낸 거죠. 행정은 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일을 하니까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요. 예. 이력관리 시스템을 아예 개발을 했어요. 그 성동구 전자명부라고 네. 하던데 어떤가요? 말씀 네.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우리 그 긴급재난지원금 쓰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놀랍도록 간편하죠. 그냥 기존에 쓰던 거에다가 시스템을 얹잖아요. 예, 신용카드 편 주거나 선불카드로 맞아요. 만들어주거나 네, 예.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휴대폰을 태그하면은요, 본인들 이력이 밀집된 곳을 어디를 다녔는지 이력이 기록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것들 우선 실험으로 1월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하니까는요. 이것들 진행해 보고 괜찮으면 개선할 거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퍼날라도 괜찮겠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동선이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한 분들은 아예 안 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사실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그 요일별로 마스크 사러 가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이었으면 사실 약국 앞에서 사운드 나고 이랬을 텐데 맞아요.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는 거 보면서 맞아요. 우리나라 시민의식 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력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이렇게 추적하는 게 이 동선을 추적하는 게 정말 이 여러 가지 저희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강제가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자신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걸 좀 밝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가요? 사실 그렇죠. 본인 사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그다음에 이 방역 다른 집단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번 사태 보면 결국은 제가 방문했는데 이거를 밝히기 싫은 분들이 아직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데 2,000명 정도 아직 검사를 안 했다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 지역을 갔다.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은 걸 했다. 그러면 내가 그 방문 이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에도 응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력을 남겨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의 방문 이력을 잘 남기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의료진도 수고하셨고 여러 정부 기관들, 여러 시민들이 노력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수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작은 참여 중요하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 교수님 아마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한 질문 이걸 것 같아요. 내일부터 맞아요. 이제 고3 학생 중심으로 개학이 시작되는데 맞아요. 이제 별일 없어야 될 때가 다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일단 수업 시간하고 쉬는 시간 때까지 이제 마스크 착용할 건데 점심 시간에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을 테니까 뭐 요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예, 사실 학교 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간식도 사실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급식을 지금처럼 단체로 같은 시간에 가서 줄 서서 받는다던가 하는 거
보다는 이제 시간을 뭐 반별로 학생별로 나눠서 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식 그러니까 간편식을 제공하는 것 아니면 아예 식당 잔체에 회사들 지금 많이 도입해 있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밥을 먹을 때 서로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뭐 격주로 간다든지 등교 시간 쉬는 시간을 달리게 해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 복도에서 겹치는 거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필이면 오늘 그 고용노동부서관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요. 국민들 걱정이 더 큰데 거기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직업 전문학교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네. 고용노동부 소속이라서 지난달 20일부터 출석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600명 정도 학생이 수업하고 있다고 했고 사실 확진받은 학생이 이태원을 다녀간 다른 도봉구 10번 확진자랑 동전 노래방에 그 사람이 가고 났던 그 동전 노래방에 가고 나서 걸린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후에 11일 날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고 한 나흘 정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좀 접촉자 기간이 좀 긴 편이라 사실 이 학생하고 접촉한 사람 중에 추가 감염자가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 전문 학교 상황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개학 이후에 이렇게 소규모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걱정은 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실 안에 모여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걸렸을 때 밀접 접촉을 안 하게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 쉽지 않은 거 맞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컨 사용 문제라든지 마스크를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 발열 체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교했을 때 본인의 증상이 생겼다면 얼른 이제 발열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등원하지 않고 알리는 것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시로 환기하고 본인 책상 닦는 거, 손 닦기, 마스크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보면 사실 학교 안에서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 개개인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대단한 이 방역 시스템과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참여를 믿어보고요. 구수님 이렇게 특정 지역이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과 피해를 겪고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특별한 피해는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 사실 제가 대책 말할 때 예전에는 막 아유 답답해 하면서 이런 것 좀 내놔라 막 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요. 요즘 너무들 잘하고 계셔가지고서요. 네. 그냥 조언 드리는 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대책 많죠.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언론이 우선은 처음에 조금 잘못 보도를 한 게 이태원 포비아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낙인 효과가 있어서요. 지금 상인분들이 똘똘 뭉쳐서요. 이 낙인 효과를 없애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세요. 네. 뭐 클린 이태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같이 결합해가지고서 캠페인 같이 펼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극소로 그 이태원 지역에만 지금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의 상인들에 대해서만 또 추가로 또 자금 같은 거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지금 아주 공고한 신화가 하나 깨진 게 있어요. 임대료는 반드시 오르기만 한다는 신화가 깨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료 인하 운동 같은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입자들이 건물주들한테 만나서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행정이 개입해가지고 그것들을 좀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늘 구봉기 소장님, 허영임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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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익이 전혀 발생을 안 한 거죠.
회사 전체를 폐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참 사람들이 각 손마다 붙어서 좀 요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정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뭐 개접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냉동식품이라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다. 여기가 오히려 여기 냉동창고라서 가득 차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근데 지금 냉동창고에 지금 정말로 소량 생산할 물량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제일 힘든 거는 1월, 2월 달에 매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매출을 위해서 1, 2월에 준비를 한 건데 3월 달에 또 매출이 없었어요. 2주 있다 한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그대로 고용 유지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월, 이제 5월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지출이 4억 내외가 되는데 매출은 없는 상태고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돈을 여러 군데에서 빌려오고 돈을 아무리 막아도 지금 현재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6월, 7월로 가면 잠정 회사 전체를 폐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못 나가고 있는. 네, 못 나가고 있는 거죠. 한 30톤 정도 보관돼 있습니다. 30톤? 예. 지금 이게 사실은 3, 4, 5월 계약 시기에 맞춰서 예, 나가는 물건이고 60톤이 보관돼 있었는데 10월, 11월, 12월 달에 30톤 납품됐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30톤 정도. 작년이 매출 한 7, 8천 정도 돼요. 7, 8천. 10월부터 12월 매출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1월부터 현재 5월까지는 매출이 예, 네, 그렇죠. 날짜 수에 따라서 이거는 3월에 갈 배, 이건 4월에 갈 배를 했는데 그 3월에 갈 배, 4월에 갈 배가 여기 다 있으니까 결론은 얘를 했을 때 상품성이 60, 70%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나이가 저기 한갑 정도 됐다고 봐야 되죠. 학교 급식이 계약을 해서 급식을 간다 그래도 결코 저희한테는 희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얼룩가가 이렇게 생기고 표피가 오돌토돌하잖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물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갈변 현상이 나고 이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골라서 폐기 처분하든 각자 이제 알아서 처분을 해야지. 다들 힘들다 하니 저희는 뭐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뭐 대출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직접적인 피해를 소명하려는데 어떻게 소명해요? 저 하우스나 그 시기에 상추 그 시기에 못 따면 다 버립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작물은 정책을 기다려주지 않고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좀 정책을 발의하신 분은 좀 꼭 새겨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농민들이라고 봐요. 현재는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누가 앞으로 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을 위해서 농민들이 헌신하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정적 생산을 하기 위한 농민 구제책,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건 농민들이 의도한 게 아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 재배 틀에 내에서 보상해 주거나 배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 교육 문제 심각하다라고 다들 집중을 했었는데 또 이 생계가 달린 급식 관련된 유통업계도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마케팅학 황금주 교수님, 그리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정책위원장님, 아이고 이거 농사 직접 지으시는 입장일 텐데 네. 배들이 막 출하가 안 되고 네. 또 급식 이렇게 재개 막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엄청 속상하실 것 같아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 농가들이 새롭게 이제 낸다, 출하를 한다 생각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이제 아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 배가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배보다도 주로 채소류로 해서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커버리면 상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간 투자비를 하나도 회수 못하는 그런 손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 급식업체, 식자재 납품 유통, 농가, 뭐 이런 유통업계도 굉장히 지금 막 출렁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학교 급식 납품의 경우는 본래 3월부터 대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그 제품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됐고, 그리고 또 이 클럽발 쇼크로 인해서 또 연기가 되게 되니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일 계약을 앞두고 체결한 물류 회사와의 그런 그 계약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방 산업인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방 산업이 외식 산업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에 이제 이 그 식자재를 유통하는 유통 산업들도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유통 업체들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네. 이번 이제 클럽발 그 쇼크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가 해서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쇼크가 오면 뭐 하루 이틀 후에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실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재난 문자 몇 통 울리면 손님들이 싹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소상공인 이 외식업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내일부터 급식이 재개되긴 하는데 이제 부분 급식 재개인데요. 그래도 큰 희망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교수님.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대출을 앞세운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소상공인 유통업체. 예.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의 악순환, 빚의 고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에 이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위기 대응이 너무 대기업 중심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원 항목을 보자면은 대기업과 이제 기업 안정화를 위한 그런 이제 그 지원이 175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민생과 그다음에 고용을 위한 지원은 47조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대료 낮춰라. 예, 그리고 이제 생계 지원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지원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도 뭐 2달간 140만 원 지원책을 발표한 것 같네요. 네. 아까 저희 영상에서 농민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작물은 정책을 기다리지 않는다. 네, 정말 이 딱 시기에 맞게 지금 빨리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어려우니까 좀 농작물 좀 가격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소비자 의견에 농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실제 그 농촌에서는 지금도 밭에서 갈아엎어지고 있거든요. 그 생산비도 못 건지게 너무 싸서 갈아엎는데 마트에서는 가격이 또 높아요. 맞아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사 먹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유통 과정이 5-6개 단계를 거쳐야만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런 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저희 생산자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게 유통을 좀 혁신시켜라. 그 최소한 지금 마늘, 대표적으로 마늘 같은 경우는 5 그 상인이 전체 마늘 다 유통시킨다라고 그런 소문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5명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공적 영역에서 50% 이상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50% 이상을 유통하게 해주면 실제 소비자들도 그것만큼 가격을 싸게 하고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네요. 예, 뭐 아무튼 이참에 유통마진 또는 유통구조 개선도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 교수님, 지금 뭐 코로나 지금 곧 잡힐 거라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큰 효과가 이제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어때서 2분기 경기 그래도 어떨까요? 예. 전망 좀 해보신다면요. 경영학교 교수님으로서.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지난 12일에 소매 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기준치가 이제 100이 초과되면 호전인 거고 100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이제 악화인 상태인데 66밖에 안 되네요. 사실 굉장히 낮은, 그래서 2002년 이후로 조사해서 발표한 이래 최저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일단 완전히 잡히고 거기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무진 의원님, 저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 내일 급식제기는 있지만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할 텐데 정부 대책 기대하는 점 우리 농민 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민 같은 경우는 실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피해는 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소비가 불안해지고 감소되고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농업 문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1차, 2차 추경에 농업에 대한 어떠한 그 추경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3차에만이라도 꼭 편성이 돼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는 직접 피해,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은 예측해서 대책비를 마련하는 그런 3차 추경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사실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좀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봤던 온라인이라든가 홈쇼핑, 그다음 편의점 이쪽도 이제 유통업계들이 성적표를 받았어요. 근데 다 사실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1분기예요. 근데 2분기는 사실은 훨씬 더 전망이 안 좋을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소비 위축 심리,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인 악화는 사실 2분기부터 시작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이제 지배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2, 제3의 이런 이제 클럽발 쇼크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직장인이 쫓겨나면은 닭을 튀겨야 된다. 뭐 닭은 서민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는 배부른 소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력이 이제 감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네. 아유, 시간이 아쉬워서 네, 두 분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 여기까지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 두 분 언제 고맙습니다. 또 모시는 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